네, 요즘 여러모로 부동산 시장이 좀 혼란스럽다라는 이야기들 많이들 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기본기를 찬찬히 좀 차근차근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 지난주부터 다시 서울 25개 구의 개발 계획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대문구로 좀 가볼까 합니다. 대표님, 서대문구에는 어떤 개발 계획들이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할 때도 항상 기본에 충실을 해놓고 나면은 향후 어떠한 어려운 난관에 봉착을 하더라도 문제를 쉽게 잘 풀어 나갔잖아요. 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렵건 화랑기건 내가 기본을 확실하게 튼튼하게 딱 기본을 갖춰놓고 있으면 어떠한 시장 상황에서도 거기에 아주 유용하게 내가 잘 적응을 하면서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다시 또 이 서울 생활권 계획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서대문구, 특히나 이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마포구와 바로 접해 있고 또 도심 접근성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주거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주목을 못 받던, 즉 실거주자들은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마포구보다 낮았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곳이 이제 마포구하고 거의 힘겨루기를 할 정도로의 주택 가격 상승을 많이 이루어낸 곳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이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실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 지역을 앞으로 이 서대문구 지역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들어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대문구는 총 4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충청 지역 생활권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연 뉴타운이 있는 곳이죠. 또한 이제 일단 대형 주거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부가연 뉴타운이 있는 충정 지역 생활권, 다음으로 이제 잘 아시는 가재울 뉴타운이 있는 가자 지역 생활권이 가장 큰 주거지 대규모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는 중심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촌 지역 생활권 그러면 워낙 대학 상권으로 잘 알려진 곳이죠. 물론 이 대학 상권이 지금 변화를 하면서 이 지역의 상권의 변화, 이 상권 변화로 인한 주거 패턴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야 되는 지역으로 지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홍제 지역 생활권이 3호선 라인이 딱 중심축에 잡고 있는 곳이죠. 홍제 지역 생활권이 정말 이 도심 접근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구릉지라는 단점, 또 도로의 도로폭이 너무 좁아서 차량 통행에 의한 막힘 체증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 단점이 주거 시장에 적용됨으로써 한동안 관심 못 받았던 곳. 그런데 이제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곳. 무엇 때문에? 도심이 재생 때문에. 어떤 재생? 전면 철거 방식의 재생이 이루어지면서 전혀 다른 주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가격을 이제 상대적으로 옆에 붙어있던 마포구의 가격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서대문구는 4개의 생활권이 있지만 그중에 중심지는 무엇보다도 신촌 지역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신촌 상권은 상당히 많은 지금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 있으면서 기존에 넓게 포진해 있는 상업 지역이 지금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되 이 상권을 예전 상권을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아직은 상업 지역이 많이 밀집돼 있고 상권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로 상업 지역과 관련된 부동산 상품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아무래도 상권이 변화한다는 거는 장사의 여러 가지 유형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홍제 중심의 지구 중심의 생활권은 재개발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다. 즉 대규모 뉴타운 개발 사업이 아닌 구역별로 지정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보편적으로 한 1000세대 중심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특히나 오래된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신규 아파트로 인한 수요 이동, 또 주변 지역에서 있던 투자자들의 관심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남가자와 아현 중심 지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주거 타운으로 형성되는 곳이다. 그런데 이 대규모 주거타운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홍제 지역 생활권인데, 홍제 지역 생활권은 이 홍제역에서 녹번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홍제역에서 녹번역까지 이루어지는 곳에 지금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완성이 되고 있는 곳들도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로 주변인데 결론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발이 끝나고 이 통일로의 교통체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주거시장의 큰 변화의 폭도 조금 조절될 확률이 있으니까 이런 것과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홍제동이 활성되다 보니까 이 홍은동의 저쪽 위쪽 쪽, 북한산 국립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쪽을 조금 많이 관심들을 갖는 경향도 있으시는데요. 이 지역의 특성상 아무래도
지구 중심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도심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면서 아직도 큰 두 곳의 재개발 구역을 남겨놓고 있는 부가현 뉴타운 또한 새로운 주거 패턴, 주거 시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상권의 중심인 신촌과 이대역입니다. 즉 대학 상권을 딱 중심으로 두고 있는 곳이죠. 이곳의 상권이 왜 바뀌어 있는지 그 내막을 알게 되면은 앞으로도 순응하면서 이 지역에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상업 지역이 지금 대규모 오피스텔 타운으로 바뀌고 있는데 오피스텔 타운으로 바뀌면서 공급량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꼭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재울 뉴타운입니다. 이 가재울 뉴타운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죠. 이게 다 남가자까지 연결이 되는데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곳이 약 한 2만 세대 정도인데 이 2만 세대의 주거타운 바로 옆에는 수색증산 뉴타운과 상암 DMC의 업무단지가 있기 때문에 배후 주거지로서 그 업무 직주 근접을 갖춘 2만여 세대의 대규모 주거타운으로서의 그 역할을 앞으로도 최소한 10년 이상 꽁꽁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이다 때문에 지금도 관심을 가져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지역이다라는 것으로 이 서대문의 큰 틀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서대문의 특징의 가장 네 곳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구분 또 지하철 역세권 중심의 또 비아파트에 대한 주거 시장도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들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들어가신다라면은 서울에서도 그 투자처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